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시집을 이제 소개하면서 전부 읽었습니다만 참 이게 사행시니까 사실은 이 명징해서 읽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이 사행시라는 것이 저는 그 선생님께서 이 정신주의 실론을 말씀하실 때도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개척하는 것으로서의 정신주의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구국의 언어를 통해서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그 충동을 구가해내는 것, 구현해내는 것, 그 방식이 극서정시이고 이 사행시, 그것에 또 구체적으로 사행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행시가 이 뒤에 보면 선생님께서 또 실론을 쓰고 계십니다. 기승전결의 구조적 경고성의 어떤 가능성으로 평가를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보면 그 시대의 감수성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사행시가 어떻게 보면은 지속과 변화라고 할 때 지속성은 많이 이제 담고 있습니다만, 이 디지털 시의 변화성, 이것을 담아내기에는 어떠할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사행시를 선생님 써보신 체험을 바탕으로 어떤 사행시가 갖는 장점과 또 그 어떤 또 문제점이랄까요, 또는 아쉬움이랄까, 이런 것을 좀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한 거는 사행시가 이제 예를 들면 노래의 형식에서 사구체 향가가 나왔다. 또는 그 시경의 시들이 그 민요적으로 불리다가 당시에 이르러서 절구 형식이 나오면서 사행시 형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 디지털 시대에는 새로운 의미의 사행시가 이제 탄생할 수밖에 없다. 극서정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초점은 있었지만 그것을 형태적으로 포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행시 하면은 기존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옛날 것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최근에 뭘 조사하다 보니까 오비디우스의 그 변신 얘기, 기원전 로마 시인인데 이 사람은 이행시로서 계속 자기 시를 끌어나갔어요. 그 다음에 단테의 신곡은 삼행시로서 전체 100곡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행시의 중점이죠. 여기서 행은 사행시라고 하지만은 사행시를 통해서 그 어떤 구조적 완결성을 보이는 것을 중첩시킨다면 이것은 8행시도 되고 12행시도 될 수 있지만 그 기본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다시 좀 더 자료를 보면서 이제 생각한 것은 디지털 시대라는 게 과연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현대 추상화의 최고의 대가라고 하는 로스코의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매우 단순해요. 색깔도 그렇고. 근데 로스코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복잡한 생각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로스코는 이 말을 하면서 모든 복잡 다단한 이런 것을 몇 가지 색깔로 화면을 통해서 압축시켜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종전의 그림들이 보여줄 수 없는 어떤 감동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로스코의 그림에 또 깊은 영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스티브 잡스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보다 어렵습니다.
생각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스마트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행시라는 것은 거기도 썼지만은 스마트폰 한 판에 집약된 시를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이게 길게 늘어지면은 그럴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스마트폰은 계속 넘어가고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속도감이 있는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 사행시다. 일단은. 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느끼는 거고, 그런데 이제 또 뭐 사행시에 내가 좀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오마르 하이엠인가 그 사람은 또 사행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의 시는 전부 악기로 연주되면서 노래로 불려지고 있던 거예요. 아, 예. 우리가 명곡이라고 하는 노래들은 대체로 사행시의 반복이에요. 예. 그리고 근래에 다시 내가 또 착안하게 된 것은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 사국입니다. 사행시라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이 모든 말 중에 이 사국의 하나라도 외우고 지녀서 남에게 전해주는 사람은 그 복덕이 금은 보화로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행시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제 뭐 생이 짧고 뭐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유의 법은 허망한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주 그 시라고 생각할 때는 시원의 형식이고 예. 또 현행 우리 시대를 볼 때는 스마트폰과 연계돼서 생각되는 이런 형태의 시다. 예, 예. 그러나 사행이라는 형식의 제약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거기에 얽매인다고.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제 생각은 예. 사행시 속에 단순하고 명료하게 내가 사유하고 생각한 것을 집약시키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디지털 시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현란하고 복잡할수록 그 단순성을 또 역설적으로 요구하고 그렇죠. 또 필요하고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선생님 시를 읽어봤습니다만 특히 이 오늘 얘기를 빛의 시학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빛의 시학이 생명사상가 있다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빛이 그 우주 생명의 시원이고 또 본성이고 또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영원한 가치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빛을 추구하고 빛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우주 생명의 이 가치를 회복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 빛의 시학에 선생님이 앞으로 추구할 어떤 그 시적 전개의 방향이랄까, 또는 계획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홍 교수가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빛의 시학은 생명의 시학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생명 사상이 들어있다. 그것은 100%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생의 탐구의 방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30년대 우리 시단에도 생명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말하는 생명파하고 제가 말하는 생명의 시학하고 좀 다르고, 예, 예. 그 다음에 김재하 선생이 얘기하는 또 그 생명의 시학하고도 조금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예, 예. 그런데 결국은 생명이라는 것은 빛으로부터 나와서 그 빛을 가지고 있는 동안 존속되는 것이고 그 빛이 사라지면 생명은 유에서 무로 되는 거죠. 예. 근데 동양의 시학 중에 특징적인 것은 유와 무 할 때 서양의 시학에서는 대체로 무 하면 없어요. 근데 동양의 시학은
무라는 것이 무에서 유가 나오고 예. 무가 다시 무가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음양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생명이 탄생하고 지속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경이로운 빛에 도달하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오해되기 쉬운데 사실은 이런 생각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가 그와 같은 삶의 생이 빛나는 오늘을 함께 누리고 공유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 제가 생각하는 생명의 시작이고 지금 이 시점의 시작이고 그것을 압축해서 형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사행시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람들이 사행시를 한번 써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왜냐면 그냥 남이 인칭하는 것보다 실제로 써보면 거기서 생기는 기쁨이 굉장히 있습니다. 예. 뭔가 축탁하면서 예. 또 자기들이 써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 갈 길은 시의 눈동자에서 말한 그런 길을 가는 것이고 제 마음은 겨울 아지랑이 푸른 보리밭에 있는 푸른 아지랑이 같은 거 기운으로 좀 더 경이로움에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생각입니다. 예. 오늘 선생님 이번 시집에 생이 빛나는 오늘에 대하여서 논의하면서 요 시집에 대한 이해도 좀 더 깊이 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선생님 시세계 전반을 또 선생님의 그 실론의 세계 전반을 조금 더 속 깊이 아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예, 한 가지만 예. 더 얘기할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말할 기회가 없어서 예. 지금 말씀의 연장선이기도 하고 이 생명이라는 게 누구나 다 누리는 거고 누구나 다 귀한 것이고 지금 빛나는 것이다라는 얘기 대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것이 금의 빛으로 이제 나타난다. 요 86종에 있는 굴뚝새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이 생이 빛나는 오늘과 이 굴뚝새가 이제 하나의 짝을 이루는 건데 이게 보면 사람들이 뭐 별거 아닌 얘기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예. 법당 앞에 석등이 있어요. 또 스님이 일어나서 이 행자겠죠? 절마담을 예. 쓰면서 기침을 하고 있어요. 예. 아래 동네에서는 이제 굴뚝 아침이 오니까 예. 피우고 있죠. 근데 마지막 줄에다가 방명을 품는 부처 눈길이 그랬어요. 예. 이 부처 눈길을 생각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예. 이걸 이제 말씀드려야 사람들이 이제 전달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선생님 예. 뭐 아시겠지만은 처음에는 이 방명을 품는 굴뚝새 이렇게 썼어요. 예. 근데 그래가지고는 이게 시가 안 되잖아요. 예. 하나만한 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방명을 품는 부처 눈길, 이 눈길이 뭐냐? 이 눈길은 굴뚝새의 눈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이 굴뚝새의 눈길이라고 해석되어야만 방명을 품는 굴뚝에 붙어 사는 이 작은 생명체도 예. 아침에 오는 거, 새벽에 오는 걸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절마당이나 동네 마을이나 어디나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구분등 소리에서 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생 속에서도 그런 게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외딴 산마을에 사는 굴뚝에 붙어 사는 조그만 미물에 불과한 굴뚝새도 이렇게 부처의 눈길로 아침이 오고 있고 동트르고 있는 것 속에 생명을 느끼는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예. 이 굴뚝새의 눈동자야말로 부처의 눈길이다. 예. 네. 요 조금 굴뚝새. 이 굴뚝새 해석이 오늘 이 마무리를 잘 해주신 것 예. 같습니다. 이게 모든 생명이 부처이고 또 모든 미물이 다 어떤 빛의 존재다 하는 예. 이런 말씀이시고 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집을 덮고 나서 계속 그 여운을 한번 이렇게 쫓아가고 또 그러면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재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경이로운 빛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이 사실 이 요즘같이 이렇게 생명 가치가 상실되고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 시대에 뭔가 그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그 좌표가 무엇일까 할 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경이로운 빛을 찾아가는 이 여정은 그 자체가 그 경이로움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좀 아쉽지만 오늘 이 선생님 시를 읽는 시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 교수께서 감사합니다. 잘 이해해 주셔서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시집에는 하여튼 만만치 않은 내 나름의 내공이 들어있는 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의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예.